이어서 49번 범죄 원인에 대한 사회과정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보니까 법 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를 학습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것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2번은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 통제력이 낮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은 갓프레드슨과 허시의 자기 통제 이론이죠. 3번에 있어서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약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허시의 사회적 결속이론 또는 사회 유대이론으로 번역된 이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있어서 학습이론, 2번에 있어서 자기 통제이론과 같은 통제이론이죠. 그리고 3번은 전형적인 그 통제이론, 그리고 사회과정 이론의 또 한 가지가 낙인 이론이죠. 자, 그래서 1, 2, 3은 통제 이론에 해당이 되는데 4번 보니까 낮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하는 것은 바로 긴장 이론이고, 긴장 이론은 사회 구조적 이론, 거시 환경론에 속하는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사회 과정 이론과 사회 구조적 이론을 구분하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 이론에 해당하는 사회 해체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이걸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50번 보시면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하고 구분하는 문제 다시 한번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 이론, 구조 기능주의 이론으로서 거시적인 이론이죠. 그리고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 이론으로서 미시적 이론이고,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긴장 이론 중에서 유일하게 미시적 수준의 이론이죠.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은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하면서, 52번 보시면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있어서 9가지 학습 명제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서덜랜드 이론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9가지 명제에 관한 것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범죄인의 학습과정은 일반적인 학습과정의 기계와 다르지 않다 하는 건데, 다르다 이렇게 바꿨죠. 자, 그래서 1번은 바로 그 틀린 내용이 되고, 그래서 범죄행위 학습과정이나 일반적인 행위 학습과정이나 학습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은 왜 이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다르게 행동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학습 과정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접촉 유형의 차이 때문이다 하고 해설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1번 해설된 내용, 이것은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52번 별표 2개 하시고, 자, 2번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행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준거 집단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도 설명하기 어렵고, 매스컴을 통한 범죄 학습 과정도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환경 그 자체로부터 직접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수정 보완한 대표적인 이론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과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차별적 접촉의 유형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 접촉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교제의 빈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자주 접촉 교제할수록 더 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최근의 만남보다도 오래전에 만나서 접촉 교제하는 경우가 더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했죠. 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하는 건, 우선성 또는 시기, 어린 시기에 접촉 교제할수록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했고, 강도, 이것은 여러분들과 범죄자와의 만남처럼
단순히 어떤 업무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관계의 만남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뭐 친구 관계라든가 부자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처럼 친밀도가 아주 강하고 중요한 만남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했어요. 그래서 이 3번 명제 가지고는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서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9가지 명제 중에서 맨 마지막 명제가 4번이죠. 범죄인은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범죄이나 일반적인 행동이나 일반적인 욕구의 표현인 것은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범죄의 행동과 준법적인 행동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욕구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범죄를 범해도 괜찮다 하는 법 위반에 대한 호의적 긍정적인 그런 가치와 태도가 강하게 학습되면은 범죄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범죄를 범하는 것은 아주 나쁘다. 그래서 법 위반 행동, 범죄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즉 부정적인, 거부적인 가치와 태도가 학습되어 있으면은 처음부터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준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9가지 명제는 계속해서 출제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53번에 있어서 차별적 접촉이론, 당연히 이 나쁜 친구를 차별적으로 더 접촉하게 되면 범죄자가 되기 쉽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범죄자가 되기 쉽다 하는 것은 비행친구 선행론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비행친구를 사귀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 비행친구 선행론, 이것까지도 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비행선행론과 비행친구 선행론이 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고 하듯이 이런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그 나쁜 친구로부터 범죄적인 어떤 가치와 태도를 학습해 가지고 범죄자가 되기 쉽다 하는 거죠. 백로와 가까이 하면 백로가 되고 까마귀와 가까이 하면 까마귀가 된다 하는 거 속담하고도 비슷한 그런 비유죠. 문자로 찍히면 비행을 하기 쉽다. 찍히면 죽는다. 뭐라고 그랬죠? 낙인이론이다. 그리고 성념색체 이상이 있으면 범죄가 된다. 이것은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성념색체 이상과 범죄에 관련된 연구이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관념, 좋은 자아관념을 가진 사람은 범죄적인 환경 속에서도 범죄에 빠져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네크레스와 디니츠의 자기관념 이론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부모와의 애정적인 유대가 약하면 범죄자가 되기 쉽다 하는 거. 이것은 허쉬의 사회적 유대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54번도 보시면은 1번 범죄 행위의 학습의 중요한 부분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적 집단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서덜랜드의 대표적인 명제 중에 한 가지죠. 자, 범죄 행위의 학습 내용은 범행 기술뿐만 아니라 동기, 합리와 태도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특히 범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은 동기, 합리와 태도와 같은 그런 관념의 학습이 더욱더 중요시되고 있다. 그거였죠. 3번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만나본 적이 없더라도 특정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바로 이것은 근래제의 차별 동일시론에 해당하는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죠. 자, 4번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 위반을, 즉 범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범죄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 가치와 태도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 그래서 9가지 명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명제가 이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5번에 있어서 범죄에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의 표현이지만 동일한 욕구나 가치
그러니까 비범죄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관의 표현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9가지 명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 55번에 있어서도 수정 보완 이론이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 자, 그래서 차별적 접촉 이론은 수정 보완 이론 바로 떠올라야 할 것이 근래제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과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또는 에이커스의 사회 학습 이론,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자, 기억,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대상과 반드시 대면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과 같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근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이고, 니은에 있어서 사회와 갖고 있는 유대의 정도에 따라서 범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허쉬의 사회적 유대이론, 디귿에 있어서 하층이나 소수민, 청소년,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법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갈등 이론에 속하는 이론들이죠. 니을에 있어서 비행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되지만 학습 원리, 즉 강화의 원리에서 학습된다. 그래서 스키너의 차별적 조건화 이론을 도입해 가지고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을 제시한 학자가 누구예요? 버제스와 에이커스이죠. 그래서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교제 강화 이론 또는 차별적 강화 이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미음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따라서 비행 문화의 성격 및 비행의 그 종류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예요?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강조했듯이 비합법적인 수단, 즉 범죄적인 수단의 접근 가능성의 차이에 따라서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 세 가지 하위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까지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파악이 될 수 있으면은 지금 상당한 그 수준에 올라서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요. 자, 56번에 있어서도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고 있죠. 범죄행위 학습과정은 정상행위 학습과정과 동일하다. 2번, 범죄행위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태도, 동기, 범행 수법의 학습 결과이다. 아차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범죄행위는 유전적 요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하면 이 유전적 요인도 범죄에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3번, 법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이 취한 경제적인 이치와 차별 경험에서 비롯된다. 자, 차별적인 그 접촉, 교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서덜랜드 이론은 사회과정 이론, 미시범죄학 이론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경제적인 위치, 즉 하위계층이냐 중상위계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개인 처한 경제적 위치와 이 부분이 함정이잖아요. 자, 4번, 타인과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이 아닌 매체를 통한 특정 인물을 동일시에서도 범죄 행위는 학습된다 하는 것은 근래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6번에 있어서 1번, 56번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 2개 하도록 하시죠. 57번 다시 한번 4가지 차별적 교제 유형 이해하도록 하고, 58번에 있어서 범죄행위 학습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고 했어요.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법 위반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 정의, 뭐 데퍼니션, 이것을 가치와 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법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의, 즉 법 위반, 범죄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가치와 태도의
비해서 이 법 위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가치와 태도를 더 많이 학습한 사람이 비행 또는 범죄를 행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3번 범죄 행위가 학습될 때 범죄의 기술,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이 함께 학습된다.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그 출제했을 때 특히 이러한 것 중에서 서덜랜드는 범죄 기술 학습을 강조했다면 X가 되는 거예요. 범죄 기술 학습보다는 동기나 충동, 합리화, 태도와 같은 관념의 학습을 더욱더 강조했다 하는 거. 그리고 59번에 있어서도 보시면은 1번 서덜랜드는 범죄자는 원래부터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타인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학습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봤다. 지금 서덜랜드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이론에 있어서는 범죄 행위와 범죄자와 비범죄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범죄자와 비범죄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적 원인론인 생물학적 원인론과 심리학적 원인론이다고 했어요. 2번 허쉬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사회 집단과의 유대가 강화가 되면은 비공식적인 통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봤죠. 이런 것들도 변형할 때는 사회 집단과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다. 이렇게 바꾸는 형태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면 되겠고. 자, 3번에 있어서 범죄 경제학 이론 대표하는 것이 앞에서 공부했던 코니시와 클라크의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코니시와 클라크의 합리적 선택 이론을 클라크가 더욱더 전문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다. 그래서 범죄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범죄를 왜 범하게 되느냐 하면은 범죄를 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 이득이 예상되는 비용보다도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행동을 결정해서 행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대 효용 원리의 바탕을 두면서 범죄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범죄 경제학 이론을 대표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같은 현대 고전주의 이론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현대 고전주의 이론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서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 자, 여기서 이 코헨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에서 범죄 발생의 3대 요소를 구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범행 동기를 지닌 범죄자가 있어야 되겠고, 적절한 대상, 범행 대상, 그래서 적절한 범행 대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매력적인 범행 대상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리고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나 보호의 부존재, 감시의 부존재 또는 보호의 부존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코헨과 펠슨의 그 일상 생활이론 또는 일상 활동이론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일상 행위이론으로 또 번역한 책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9번은 여러 이론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 4개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하세요. 60번 문제도 9가지 명제 다시 한번 소개한 것이고, 자, 그래서 기존의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에서 강조한 개인의 범인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범죄인이 학습할 때 학습은 범행 기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동기나 욕구, 합리화, 태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범죄인의 학습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다시 한번 상호작용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4번에 있어서 가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 통제론과 달리 그랬는데 이 달리가 틀렸죠. 허쉬 등의 자기 통제론과 똑같이
하류계층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설명하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전 계층의 범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9가지 명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하도록 했어요. 자, 61번에 있어서 수정 보완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은 범죄 학습의 중요한 부분인 친밀한 개인 집단 안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학습은 친밀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에 있어서는 간접적인 접촉, 즉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는 범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려면 매스컴을 통한 범죄 학습을 인정을 해야죠. 자, 그래서 그러한 대중 매체와 같은 그런 그 매스컴을 통한 범죄 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인데, 글래저 차별적 동일시 이론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보다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느냐 또는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 집단의 성격이 어떠냐 하냐가 범죄 학습 과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직접적인 대면 접촉보다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밑줄 쫙 해가지고 확실하게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의 핵심 논리를 이해하도록 왔어요. 글래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글래이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62번에 있어서 매스컴을 통한 범죄 학습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조직 폭력 집단의 두목 일대기에 심취해가지고 이런 그 만화에 심취해가지고 그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자가 됐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론이다. 63번도 같은 취지의 사례 내용이죠. 64번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강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것은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또 출제됐을 때 난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예요. 그래서 별표 4개 해가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 하면은 그 이론의 그 역사에 있어서 심리학자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차별적 강화 원리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론이 설명이 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 접촉 강화 이론 이후에 버제스가 단독으로 사회적 학습 이론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사회적 학습 이론에 있어서는 심리학자 반두라의 관찰 학습 원리를 도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론의 발달 과정을 먼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덜랜드와 글래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바탕을 둔 학습 이론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영향도 받았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이론을 전개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이론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기본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버제스와 에이커스의 그 이론들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차별적 교재 강화 이론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면서도 핵심이 되는 것이 어떤 개념이었어요? 바로 이 긍정적인 강화 개념하고 부정적 강화 개념이었죠. 긍정적 강화, 이것은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 이걸 번역한 건데, 파지티브 이것은 긍정적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적이라고 그래요. 플러스적이다. 정적. 그래서 정적 또는 긍정적 강화와 그리고 네거티브 이것은 부적 마이너스죠. 부적 부정적 강화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그 강화를 나타나게 하는 그 수단이 또 한 가지가 처벌이죠. 그래서 이 처벌 이것도 긍정적 처벌과 부정적 처벌로 이렇게 개념이 구분된다. 그래서 부정적 처벌 이것은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거고 긍정적 처벌 이것은 정적 처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적 처벌은 뭐예요? 비행이나 범죄 행동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어떤 그 형벌이나 비난이 가해진다. 하게 되면 이것은 정적인 그 처벌이죠. 그래서 정적 처벌 효과는 그러한 행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감소시키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행이나 범죄 행동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정적인 어떤 그 처벌이 가해지게 되면은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행동 대신에 어때요? 준법적인 행동으로 바꿔가지고 준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겪고 싶지 않는 결과인 그 처벌이나 비난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법적인 행동을 더욱더 지속 증가시키게 된다. 지속 증가시키는 효과가 바로 강화 효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부적 처벌이 아니라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범죄가 지속 강화된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부적인 강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준법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이 준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계속 지속 반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 지속 반복한다 하면 그 개념이 바로 강화이지 처벌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1번 선지는 부적 강화이지 즉 부정적 강화 효과이지 이 처벌 효과가 아니다. 처벌 효과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처벌은 하던 행동을 중단하거나 그만두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이 처벌 효과죠. 자, 그래서 그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출제가 잘 되니까 확실히 알아두고. 자, 그러니까 이 범죄학에 있어서는 어때요? 어떤 1차적으로 범죄적인 성향을 거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 교제해가지고 범죄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이나 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난이나 처벌이 가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부적 강화가 나타나는 거야. 부적 강화. 부적 강화가 나타나면 그 범죄 행동에 있어서는 바로 반월도덕이 소도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부적 강화가 나타나면은 범죄 행동에 대해서 부적 강화 효과가 나타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범죄 행동에 대해서는 타당한 그 형사정책, 범죄정책이라면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처벌이 가해지면 적극적으로 정적인 처벌이 가해지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정적인 처벌이죠. 정적 처벌 효과. 그리고 정적 처벌이 가해지면 그 행동은 그만두지만은 인습적이고 준법적인 행동으로 바꿔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더욱더 자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그 인습적인 행동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자기가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그 비난이나 처벌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적극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서 이 처벌이 가해졌을 때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준법적인 행동에 대한 또 부적 강화 효과예요. 그래서 이 범죄학에 있어서는 주로 부적 강화, 부정적 강화를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자, 2번 범죄 행동은 행위 결과를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조작적 조건화 원리이죠. 보상이 가해지면 그 행동은 더욱더 반복하게 된다. 발전시키게 된다. 보상. 이것이 이 긍정적 강화 효과죠. 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긍정적 강화, 즉 정적 강화다. 그리고 처벌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 이것이 바로 이 처벌 효과죠. 그 행동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감소시키거나 중단하는 효과니까 처벌. 그래서 이 보상과 처벌 그 수단으로 나타나게 하는 효과가 바로 조작적 조건화 원리의 효과예요. 3번에 있어서 범죄 행동에 대한 보상이 제공됨으로써 지속 강화되는 것이 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다. 그리고 4번에 있어서 차별적 접촉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을 접목하였다. 다시 차별적 접촉 이론의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결합시켜 가지고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을 만들었고, 그리고 차별적 접촉 강화 이론의 반드라의 관찰 학습 원리를 접목해 가지고 에이커스가 사회적 학습 이론을 제시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기서 정확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65번에 있어서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론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있죠. 1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의 심해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스너와 노젠펠드하고 에구뉴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에구뉴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와 다른 제도 간의 심해 불균형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 메스너와 에구뉴를 뒤바꾸는 함정 주의하자고 했죠. 그래서 메스너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론에 있어서는 아노미의 발생 원인이 제도적 심해 불균형이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2번에 있어서 머튼의 긴장이론이 갖고 있던 거시적 관점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리고 머튼의 긴장이론을 미시적 관점으로 계속 발전시킨 것이 에고뉴의 일반 긴장이론이다. 3번에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의 저변에 4가지 특징 출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성취 취향, 개인주의, 개인주의지 공동체주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차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또는 물신주의라고 하죠. 이 4가지 주요 가치 확실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4번에 있어서 머튼의 긴장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다양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긴장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다양한 그런 상황이나 사건, 개개인에 따라서 자신이 겪는 그런 것, 다양한 사건, 상황이 긴장,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걸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에구뉴의 일반 긴장이론이죠.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65번도 별표 2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66번에 있어서 범죄는 의사소통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하게 되면 바로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이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친밀한 사적 집단 안에서만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서덜랜드의 이론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67번에 있어서 버제스와 에이커스에 따른 범죄인은 학습하는 그 과정은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주로부터 칭찬, 인정,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등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행동을 더욱더 지속 발전시키는 정적 강화 효과이다 했죠. 그리고 이런 학습 이론의 기초가 됐던 프랑스 사회학파 이론이 따르드의 모방 이론이다 했어요. 그래서 따르드의 모방 이론, 이것은 그렇게 연상하자고 그랬죠. 타르드를 따르드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기 때문에 따르드의 따르다 법칙, 모방이 따르다니까 따르다 법칙에 따르면은 학습의 그 방향은 되게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 모방 법칙 3가지 파생 법칙 하게 되면 첫째 거리의 법칙, 2번째가 방향의 법칙. 근데 방향의 법칙은 위에서 아래로 법칙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삽입의 법칙 또는 무한 진행의 법칙 3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리의 법칙에 있어서는 모방의 강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했죠. 그리고 방향의 법칙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방하기 때문에 그 모방의 흐름 방향은
상위 계층에서 귀족 계층에서 서민 측으로,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도심에서 변두리와 농촌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방향의 법칙을 이렇게 응용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하위 계층의 범죄가 상위 계층 지역으로 확산된다고 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위 계층의 범죄가 하위 계층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등한 사람들이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법칙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삽입 법칙, 무한 진행 법칙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뭐였어요? 새로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모방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유행 단계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장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습 단계죠. 그래서 모방, 유행, 관습이지 모방, 관습, 유행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3번에 서더랜드에 따르면 범죄자와 비범죄자 간의 접촉 유형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도 강조했던 내용, 접촉 유형의 차이이지 학습 과정의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준법적인 행동이나 범죄적인 행동이나 학습 메커니즘, 학습 기제는 똑같다고 보았다 하는 거. 그리고 글래저에 따르면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을 하고 똑같이 되고자 하는 심리, 이것이 바로 동일시죠. 그래서 글래저는 직접적인 어떤 차별적 교제보다도 간접적인 그런 접촉 교제를 중시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지, 그래서 만화 속의 주인공과 동일시한다면은 그 만화 속의 주인공과 똑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거였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 집단의 성격,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너 참 멋있다, 그런 행동 아주 잘했어, 이렇게 자기가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의 비행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하게 되면 자꾸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준거 집단의 사람들이 왜 너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이렇게 꾸짖고 비난을 가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학습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 집단의 성격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하고 설명하는 것이 글래저의 차별적 동일시 이론이다 하는 것.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대면 접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는 것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학습 이론에 있어서 글래저의 이론까지 확실하게 좀 정리해야죠. 그래서 67번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별표 2개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사회 과정 이론에 있어서 학습 이론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또 다른 과정 이론인 통제 이론 공부하도록 하자고요.